안녕하세요. 이번 29차실 강의에서는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x를 찾고 두 번째 단계로 식에 맞게 1차 부등식을 만든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그 1차 부등식을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한 해가 과연 주어진 문제에 정확한가 확인하는 검산 단계를 꼭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가 최대 몇 개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로 놓아야 하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가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승강기는 한 번에 450kg까지 운반할 수 있고 70kg인 사람 1명 그리고 20kg인 상자를 여러 개 실을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 더하기 물건이 그러니까 상자죠. 사람 더하기 상자가 무게가 합쳐서 450kg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70kg 한 명이죠. 그리고 25kg짜리 X개를 합쳐서 450kg 이하가 돼야 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이 식을 풀 건데 좌변엔 X에 관한 식 25X만 남겨두고요. 우변에는 숫자를 이항해서 450 빼기 70을 만들어줄 거예요. 정리하면 25X는 38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을 X로 나누면 X는 15.2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상자는 자연수 개수여야 되죠. 그래서 X는 15개 이하,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우리는 15개 이하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15개를 옮긴다면 어떻게 되냐? 15개를 옮기면 70 더하기 25 곱하기 15kg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445kg가 나오고요. 얘는 450kg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승강기에 실어도 승강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16개를 정말 되는지 해보면 우리가 70kg에 거기다가 25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470kg이 나와요. 자, 이거는 450kg을 넘죠? 그러니까 승강기에 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15개의 짐만 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1, 2, 3단계에서 구해냈던 이 보라색 정답이 정말로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81쪽의 문제 7번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를 읽고 사다리 꼴의 넓이가 60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윗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시오죠. 미지수로 사용할, 즉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윗변의 길이의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x를 우리는 윗변의 길이로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해야 되는 건 사다리꼴의 넓이고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주어진 사다리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윗변의 길이 x로 두고요. 아랫변의 길이 15cm네요. 식의 단위는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6이 60제곱cm 이상이 되고 싶으니까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로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자, 우리 이거 약분하면 3에 x 플러스 1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나누기 3 하면
x 더하기 15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x, 즉 윗변의 길이는 5cm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로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윗변의 길이가 5cm라면 실제로 넓이를 계산해 보자고요. 자, 넓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10 곱하기 6해서 60제곱cm 나오니까 오케이 되고요. 자, 5cm 이상이니까 4cm일 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확인하면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cm 윗변이죠. 더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 이거 약분하면 19 곱하기 3 그래서 57제곱cm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윗변의 길이가 5cm 이상이다라는 구해놓은 이 답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x는 5 이상이다 라고 끝내는데 활용 문제의 경우는 항상 선생님이 네모박스 친 이것처럼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오는지 직접 써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호연이는 2시간의 여유가 있어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을 살 때 12분이 걸리고 우리는 시속 4km로 걷는데요. 최대 몇 킬로에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상점까지의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x를 뭐라고 두어야 하냐? 상점까지의 거리다라고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 기차 여기 있고요. 우리가 상점이 오른쪽에 있다고 치죠. 그러고 이 사이가 xkm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는 시간도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거냐면 2x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가는데 오는데 합쳐서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죠. 자, 이동 시간이 시속 4km 그리고 이동거리 2x 해서 4분의 2x 즉 2분의 x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물건 사는데 구매 시간이죠. 자, 구매 시간 같은 경우 우리 얘가 시속이죠. 그러니까 분 단위로 쓰면 안 되고 전부 시간으로 바꿔주어야 돼요. 자, 12분 같은 경우는 1시간이 60분이니까 5분의 1 시간이 돼요. 자, 문제 조건에서 알고 싶은 거는 구매 시간에 이동 시간을 더해서 합쳐서 2시간보다 작아야 되겠죠? 같은 건 상관없어요. 우리 2시간 만에 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다 대입을 하면 구매 시간은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2분의 x시간이라 합쳐서 2시간보다 작다라는 1차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답니다. 3단계를 밑에다 쓸게요. 자, 우리 이거 풀 건데 양변에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할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면 2 더하기 5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좌변에 미지수가 있는 항, 우변에 상수항을 남기면 5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그러니까 x가 5분의 18, 즉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쓸 수 있냐면 3.6km 이내에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냐? 그럼 정말 x가 3.6일 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공간상 확인은 직접 보여주진 않겠지만 이거를 대입해보면 우리가 정말 2시간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성이는 한 송이에 1,200원인 장미를 1,000원짜리 포장지에 싸서 15,000원 이하의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장미를 최대 몇 송이까지 살 수 있냐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장미를 몇 송이 사냐니까 결국은 x를 뭐로 놓아야 하냐? 장미의 개수, 우리는 이거를 x라고 놓아야 해요. 문제 상황이, 자, 우리가 장미 가격에 그리고 포장지 가격을 더하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 15,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미가 한 송이에 1,200원인데 X개 살 거니까 1,200X, 그 다음에 포장지가 1,000원, 이게 1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밑줄 친 부등식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부등식을 풀 건데 1200x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15,000 빼기 1000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이거 100으로 나눠주면 12x가 14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양변을 12로 나눠주면 x는 12분의 1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분의 140 약분하면 4로 되거든요. 3분의 35 이렇게 되고요. 얘는 대충 11점 순환마디 6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장미를 최대 11송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정말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11송이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11송이를 사면 우리는 1200 곱하기 11 더하기 1000을 계산해 주어야 하고요. 자,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4,200원이 나와요. 자, 14,200원이 나오니까 15,000원 이하죠?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만약에 12송이를 샀다면 어떻게 될까?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요. 1200 곱하기 12 더하기 1000이죠. 이러면 15,4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00원이 넘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해놨던 최대 11송이까지 살 수 있다가 참이 되는 거죠. 호연이가 등산을 하는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갈 때는 3km로 3시간 이내에 오고 싶어요.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냐예요. 자, 우리가 X는 구하고자 하는 거, 이동할 수 있는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갈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올라간 지점을 X킬로미터라고 하면, 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가죠. 그러니까 올라간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시속 2km 분의 거리 X 이렇게 될 거예요.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내려온 시간은 3분의 x가 될 거라고요.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등산한 시간이 총 3시간 이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간 시간 더하기 내려온 시간이 합쳐서 3시간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대입하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풀기 위해서 양변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할 거예요. 자,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3x 더하기 2x가 6, 3, 1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5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3.6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6km 지점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3.6km일 때 계산을 해보면요. 2분의 3.6 해서 우리는 1.8시간 만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온 시간은 3분의 3.6해서 1.2시간 만에 올 수 있다고요. 자, 1.8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3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탈 3시간 안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나왔대요. 이때 a의 값을 찾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냐면, 자, 좌변으로는 전부 x가 있는 항을 이항을 했었고요. 우변으로는 상수항을 다 이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x에 관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2x 빼기 3 우리 괄호 전개해서 풀어주면 5x 더하기 5 마이너스 a 이렇게 바뀌고요. 좌변으로 x가 들어있는 항 2x랑 5x를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x는 8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데, 자, 우리가 x에 관해서 남기려면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a가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똑같겠죠?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1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서 나온 해는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 해가 지금 밑줄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8 마이너스 a 나누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내면 8 마이너스 a는 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a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자연수 a 값은 2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1차 부등식의 활용 쪽에 있는 문제는 다 끝났어요. 내일과 내일 모레,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음 차시와 다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3단원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3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도 2번에 걸쳐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